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 사회를 맡은 손은설입니다. 오늘은 국내 기업용 소프트웨어 1위 기업인 티맥스 소프트가 앞서가는 금융의 디지털 혁신 코드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약 50분 동안 4개 세션으로 나누어 티맥스 소프트가 제안하는 통합 연계 솔루션 인터페이스 스위트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금융 IT를 이끄는 연계 통합 인터페이스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고 차세대 프로젝트 전환을 고려하고 계신 고객분들께 많은 인사이트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을 우측 하단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티맥스 소프트의 전문가들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웨비나 종료 후 설문조사 화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시는 분 중 5분께는 3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들을 보내드릴 예정이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아젠다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AWS에서 금융 IT 시장의 혁신 트렌드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티맥스 소프트에서는 인터페이스 솔루션의 필요성과 각 제품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AI 영상을 활용하여 인터페이스 도입 효과와 번들 사용 시의 장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한은행 차세대 프로젝트 구축 사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 진행해 주실 AWS 강정호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간략한 발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AWS의 강정호라고 합니다. 저는 AWS에서 금융사업에서 파트너사와 함께 사업 전략을 세우고 실질적인 영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트렌드를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티맥스 소프트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AWS 강정호님의 금융 IT의 혁신 트렌드에 대해 발표를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역사가 나와서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처음 듣는 것도 아니고 조금 다른 식으로 설명드리고 싶어서 역사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 그림에서 백마를 타고 보고를 받고 있는 사람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프랑스의 전쟁 영웅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전쟁 영웅인 나폴레옹이 왜 위인이었는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당시 나폴레옹은 전쟁 영웅인 동시에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1800년대에 스티브 잡스였던 거죠. 나폴레옹은 포병 장교로서 그 당시 갓 개발된 이동이 가능한 경대포를 탁월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예전 대포는 너무 무거워 고종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술의 발달로 대포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무게가 가벼워지면서 이동이 가능했던 거죠. 영화에서 화려한 군복을 입고 진군하는 군인들을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군복이 화려함이 사라진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화려하게 입고 진군하면 대포의 먹이가 되어버리니 눈에 잘 안 띄는 디자인으로 바뀐 거죠. 나폴레옹의 혁신은 포대 운영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제와 더욱 가까운 이야기는 나폴레옹의 부대 이동 방법입니다. 나폴레옹은 그 당시 기본 상식이었던 대규모 부대의 이동을 싫어했습니다. 그 대신 소규모로 병력을 나누어서 이동시켰습니다. 대개 50명 정도로 나누었는데 10명 단위로도 나누어서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이동시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규모 병력은 큰 도로를 통해서 이동해야 하지만 소규모 병력은 산악을 통해서도 이동할 수 있죠. 그러니 적의 예상보다 빠르게 전투 장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로 이동하니 적에게 발각될 가능성도 적었지만 발각이 되어 전투 장소로 오지 못해도 전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로 이동하다 발각되면 큰 피해를 입어 전투 자체를 수행할 수 없지만 500명 중 10명, 20명이 안 온다고 해도 전투를 치를 수 있는 거죠. 다른 장점도 많겠지만 민첩성과 전투 능력 유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포병 운영과 군사 이동에서의 강점은 나폴레옹이 19세기 초반 프랑스가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등을 점령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나폴레옹을 위인의 반열에 올려놓기도 했고요. 나폴레옹의 전략인 민첩성과 전투 능력 유지는 현재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건데 갑자기 민첩성을 강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바로 앞에 있었던 IT 트렌드와 큰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2000년대 초반 벨로시티, 볼륨, 버라이어티로 대변되는 빅데이터에는 IT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서비스를 출시하고 고객 반응을 분석하는데 몇 개월이 소요되었지만 이제는 그 속도가 혁신적으로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기업은 사업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가치와 이윤을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업 수행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보면 플랜, 두, C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이 단계 중 C, 즉 측정 및 검토 기간이 비약적으로 줄었지만 아직도 플랜과 두의 단계는 예전 그대로입니다. 비즈니스 어질리티, 즉 사업 민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플랜과 두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 수행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더 많은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비즈니스 어질리티가 중요하냐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폴레옹이 민첩성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지만 현대에서도 통한다는 증거는 없으니까요. 와튼 스쿨의 아담 그랜트 교수가 쓴 오리지널스를 보면 피카소, 모차르트, 베토벤 등의 위대한 예술가가 역사의 길이 남는 작품을 만든 시기는 그들이 다작을 한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예술가들도 다작을 통해서 절정의 예술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요즘 비즈니스 트렌드는 이러한 믿음을 따릅니다. 토스 앱을 열 때마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됩니다. 손쉬운 대출, 이자 바로 가기, 간편한 주식 매매 등 새로운 기능들이 매일 출시됩니다. 이런 새로운 기능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토스 앱의 MAU는 높아집니다. 쿠팡 앱을 보아도 비슷합니다. 도대체 이런 기능을 누가 쓰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메뉴가 즐비합니다. 물론 기능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혁신 기업들은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 계속 실험하고 그 결과로 어떤 서비스는 강화하고 어떤 서비스는 조용히 축소합니다. 제가 속한 아마존에는 fail fast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빨리 실패하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아마존이 유별난 기업이라고 해도 직원에게 실패하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문맥을 설명하면 실패해도 좋으니 빨리 해봐 라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파트너 세일즈 매니저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역할 중 하나는 파트너들과 협업 모델을 만드는 것이고 저는 이걸 파트너 오퍼링을 통해 이루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증권시장에서 IPO 때 시스템 캐패시티를 유연하게 조절하여 장애를 막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나 평상시에는 사용량이 거의 들지 않는 DR 등이 파트너 오퍼링으로 정의되어 급속도로 그 사용 사례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접근 제어 솔루션이나 보안 에이전시 등 다수의 파트너 오퍼링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한 오퍼링의 성공률은 20% 정도입니다. 40개를 기획했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는 것이 8개니까요. 그런데 아마존은 제가 실패한 80%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보고 없이 제 판단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사업계획가 보이면 함께할 사람을 모으고 실험하다가 잘 안되면 왜 안되었는지 정리하고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갈수록 히트레이트는 올라갑니다. 실행을 통해 시장을 이해하고 파트너를 이해하고 고객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사는 이런 시도를 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 실행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업 실패 시 너무 큰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네,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많은 기업이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직원의 의지만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많은 조직 구조, 인프라, 시스템에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2주나 4주 단위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개발을 수행하는
즉 단기간에 플랜 2를 수행하는 애자일 방법론, 배포 주기를 단축시키는 데브옵스, 고객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마케팅에 적용하는 그로스 해킹 등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플랜 2C의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로스 해킹 솔루션인 해클의 경우에는 고객이 앱의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 화면의 어떤 부분에 오래 머물렀는지를 분석해 줍니다. 그 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관심사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마케팅을 수행하죠. 그러니 예전에는 고객의 행동을 예측하여 전략을 수립하였다면 이제는 여러 가설을 즉각 검증하고 고쳐나갑니다. 그러면 시스템 아키텍처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시스템 아키텍처는 누가 뭐라 해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은 아마존 아키텍처의 변화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1994년부터 2001년까지는 모놀리틱 구조로서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이 타이틀리 커플드 되어 있고 하나를 고치면 그 영향이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2002년부터는 루슬리 커플드 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변화하였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각 구성 요소들의 결합도를 낮추어 하나의 변화가 다른 영역으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이 구성 요소들은 규모가 작으니 신속한 변경이 가능하고 시스템 전체에 주는 영향도가 낮으니 잦은 디플로이도 가능합니다. 나폴레옹의 전략인 소규모 부대 운용을 통한 민첩성 및 전투 능력 유지와 유사하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림 옆에 두 개의 원형 이미지가 보이실 겁니다. 피자를 형성한 것이죠. 아마존의 팀 운영 규칙인 투피자 법칙입니다. 하나의 팀은 피자 2판을 시켜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피자 한 판을 먹는데 한 팀이 2명이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 사람들도 다 그 농담을 합니다. 수치적으로 이야기하면 10명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명은 나폴레옹의 부대 운영 규모와도 비슷하네요. 전혀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 뇌피셜이지만 저는 투피자 팀이 부대 운영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팀 규모는 10명입니다. 사실 나폴레옹에게 큰 피해를 입었던 프로이센, 지금의 독일은 나폴레옹 전쟁 후에 프랑스의 부대 운영 방식을 다수 흡수했습니다. 그러면서 10명 규모의 분대 규모를 정착시켰고 그 체계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우수성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도 그러한 체계를 받아들여 10명의 분대를 운영하죠. 그런데 투피차 팀이 장점만 있을까요? 실제 경험해보니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특히 팀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입사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직도를 공부하고 누구와 협업할지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업 수행 속도를 높여서 많은 실행과 이를 통해 고객 경험을 향상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아키텍처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매우 중요하고 아마존도 2002년부터 이러한 아키텍처를 받아들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국내 기업도 아니고 금융기업도 아닙니다. 우리와는 환경이 다르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국내 코어 뱅킹의 MSA 도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토스뱅크 MSA 전환이라고 검색하시면 토스/23 은행 최초 코어뱅킹 MSA 전환기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실제 은행의 코어뱅킹에서도 MSA를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토스뱅크의 시스템 전체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키텍처를 점진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변경하고 계십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흥미롭게 본 것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정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같은 개념이 IT 산업에서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30년 전에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가 크게 인기를 얻었지만 개념만으로 존재하였고 실제로 구현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도 루슬리 커플드된 아키텍처를 지향하면서 특히 서비스의 재활용을 강조하였죠. 하지만 서비스의 크기를 정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서비스의 정의가 너무 작아 시스템 복잡도가 너무 높아지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서비스의 크기가 너무 커서 이게 진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인가 라는 의문을 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크기가 매우 유연합니다. 획일적인 서비스 그래뉴얼리티로 인해서 실패했던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는 다른 길을 걸을 수 있고 이런 유연함으로 빅뱅 방식이 아닌 점진적인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되돌아보면 중국은 단 한 건의 감염도 허용하지 않는 봉쇄 정책을 사용하였고 우리나라는 일부 감염 발생은 어쩔 수 없지만 감염 발생 시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코아 시스템에서도 대마불사의 정신으로 변경을 최소화하는 전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모든 금융 시스템이 MSA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코아 시스템은 변경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영역인데 굳이 MSA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계정계가 진정 코아 업무만 담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코아 시스템의 MSA 전환보다는 코아 슬림화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스뱅크가 그런 작업을 진행 중이십니다. 제가 아마존의 투피차 팀 체계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팀이 너무 많으니까 그 조직을 다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에서 서비스의 그래뉴얼리티를 너무 작게 정의하면 시스템 복잡도가 올라간다는 말씀도 드렸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도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보이는 가트너가 2018년에 발표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보면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API 매니지먼트 레이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이 레이어를 통해 전체 서비스의 단일 진입점을 제공하고 정책을 관리하고 요청에 맞는 서비스의 라우팅을 관리합니다. 앞으로 팀엑스 소프트의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실 겁니다. 오늘 세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제 말씀을 AWS 전체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팀엑스 소프트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발표를 통해 금융업계가 각종 기관과 시스템을 운영하며 겪는 고민을 API 연계 솔루션을 통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두 번째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팀엑스 소프트에서 개발한 연계 솔루션 제품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연계 미드웨어 솔루션인 인터페이스 제품의 수요가 요새 왜 증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진행해 주실 박지영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께 간략한 발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팀엑스 소프트 인터페이스 제품을 총괄하고 있는 박지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팀엑스 소프트 제품인 AnyAPI, AnyLink, AnyERMS 제품에 대한 특장점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제품들을 통합해서 활용했을 때의 어떤 사례 기준으로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영 상무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팀엑스 소프트가 제시하는 솔루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기업에서 다양한 인터페이스 환경이 발생한 배경과 이러한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검증된 팀엑스 소프트 제품의 장점, 그리고 팀엑스 소프트에서 제시하는 표준 인터페이스 통합 아키텍처를 보여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한 달 전쯤 미국 금융업계에서 나온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 금융업계에서 코어 시스템 현대화와 신구 어플리케이션 통합을 위해 연계 미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빠르고 효율적인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ESB 어플리케이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로 새롭게 재구축하지 않고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의 솔루션을 도입하려는 걸까요? 이는 아마도 안정적으로 사용 중인 기존 시스템과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신규 시스템을 조화롭게 연결해 빅뱅 방식의 재구축 위험을 줄이고 개발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려는 니즈가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그 목적에 맞게 여러 인터페이스를 추가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오래된 인터페이스와 새롭게 등장한 인터페이스가 혼용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런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통합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을 예로 들자면 각 시스템이 보유한 데이터를 혈액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고, 인터페이스 통합은 이 혈액이 각 시스템에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중개하는 심장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즉, 인터페이스 통합이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 형식과 프로토콜이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터페이스 통합은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요즘 같은 모바일 앱 중심의 비대면 방식의 주요 인터페이스인 HTTP RESTful API로 모든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면 정말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목적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합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새롭게 구축되는 시스템이 늘어나면서 인터페이스의 다양성과 복잡도는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인터페이스 연계 미드웨어 솔루션이 주목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할 때 표준화된 단일 인터페이스로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지, 아니면 기존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시스템과 연계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시스템 관리자에 의해 결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아키텍처 설계와 구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TMX 소프트의 인터페이스 솔루션인 AnyAPI, AnyLink, AnyEIMS를 고려하신다면 어떤 기업보다도 빠르게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인터페이스 제품은 분산된 시스템을 모두 연계해주는 우리 몸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제품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각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솔루션은 AnyAPI입니다. 요즘 대세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방식으로 많은 서비스들이 점차 전환되고 있죠. 또한 클라우드 도입도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이때 HTTP 프로토콜과 JSON 메시지 타입의 RESTful API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서비스와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는 서비스의 핵심 인터페이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URL 형태로 타이핑하고 브라우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의 근간이 되는 인터페이스죠. 이렇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API는 잘게 나눠진 서비스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있어 필수적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API 수가 늘어남에 따라 API 관리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API 매니지먼트 솔루션 TMX 소프트의 AnyAPI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 오픈 API 마켓플레이스 형태의 생태계가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는 기업 내부에서 개발자들 간에 형성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기업 외부까지 고려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API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과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제공된 API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API 이용자가 이러한 API를 활용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런칭된 어플리케이션은 해당 API를 호출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공자의 시스템 데이터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처럼 API 활용 생태계에서 API 제공, 활용, 그리고 실행 환경까지 모든 것을 다 처리해주는 솔루션이 바로 AnyAPI입니다. 특히 API 유통을 위한 API 포털은 대다수 기업이 오픈 API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가장 많은 커스터마이징 개발과 비용이 소요되는 영역인데요.
NEAPI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별화된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우선 API 제공자, 이용자, 관리자를 위한 포털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된 원 포털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로 인해 NEAPI는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사용자까지 활용할 수 있는 통합된 포털 화면을 제공해 도입 시 추가 개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털 화면 구성에 사용되는 각 컴포넌트는 TMX소프트 자체 UI 시스템인 TDS로 제공되어 표준화된 템플릿을 기반으로 관리 및 재활용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콘텐츠 변경이나 API 화면 변경 등 운영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업데이트를 수정할 때 별도의 추가 개발 없이 노코드 기반의 UI 설정으로 화면 콘텐츠를 일괄 변경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솔루션은 애니링크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연계 미들웨어의 핵심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국내외 기업들은 기존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을 연동하는 인터페이스 미들웨어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흔히 ESB 또는 EAI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죠. 차세대 시스템을 큰 비용을 들여 한 번에 구축하는 빅뱅 방식보다는 비용과 안정성 측면에서 기존 시스템과 병행할 수 있는 애드온 시스템을 구축해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솔루션이 바로 애니링크입니다. 이 솔루션은 앞서 소개해드린 NEAPI가 이용자의 API 요청을 처리하는 것과 달리 대내, 대외,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연결 및 전달하는 중개에 특화된 제품입니다. 특히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를 가진 두 시스템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죠. 애니링크의 자랑거리 중 하나는 바로 국내 최다 프로토콜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10년 이상 다양한 기업에 도입되면서 고객의 필요로 하는 인터페이스를 축적해왔고 이를 통해 플러그형 어댑터를 활용해 기존 시스템과 쉽게 연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A 프로토콜에서 B 프로토콜로 전환하면서 메시지의 변환 및 가공을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상호 시스템 간 아키텍처 변경 없이 최소의 구축 비용으로 어플리케이션과 통합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통합 인터페이스 구축 과정에서 기업 내 데이터 센터 특성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개발이 필요한데 애니링크는 개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개발 스튜디오를 제공합니다. 애니링크는 노코드 기반 인터페이스 개발 스튜디오를 제공하여 개발 초보자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통합을 위한 연계 방식의 복잡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요청을 받을 타겟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환경, 다시 말해 엔드포인트와 프로토콜 설정부터 요청 흐름 제어까지 UI 기반의 도식화된 이미지로 누구나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의 입력, 출력에 대한 전문 변환 등을 설정 기반으로 제공하여 전문 개발자의 프로코딩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 수준의 노코드, 로코드 기반의 UX를 통해 개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업 내부에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할 때 인터페이스의 종류와 범위가 크게 늘어나면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NEAPI와 애니링크를 도입한 후 또 다른 솔루션을 활용하는 인프라 운영자 입장에서는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솔루션이 바로 NEIMS입니다. 이 솔루션은 이러한 인터페이스와 각각의 메시지 전문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에는 인터페이스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개발한 후 운영 중에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되거나 관련 API 변경 및 업데이트 사항이 발생하면 각 시스템 개발자들이 새롭게 도출된 인터페이스 API 사양을 참고해서 각자 개발한 후 시스템에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잘못 입력하거나 업데이트되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인터페이스 수가 많아질수록 복잡도가 증가하여 그 영향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일로화된 개발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배포 방식에서 벗어나 NEIMS를 통해 운영 정책, 전문 표준, 그리고 인터페이스 배포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인터페이스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서비스에 필요한 신규 인터페이스 업데이트를 개발자 중심의 난개발된 수동 작업이 아닌 중앙 통제 정책 기반의 표준화된 시스템에 자동으로 적용함으로써 적시에 서비스 오픈을 할 수 있고 운영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애니 API, 애니 링크, 애니 EIMS 제품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제품들이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배치돼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솔루션 소개 시 각각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도식화된 그림으로 설명드리자면 애니 API는 RESTful API 요청을 처리해주는 게이트웨이 기능과 이러한 API 생태계의 제공자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포탈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해주는 API 매니지먼트 솔루션입니다. 따라서 API를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 제공 시스템에 접근할 때 인증 인가를 진행하고 요청 트래픽 제어와 해당 서비스로 라우팅 처리하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즉 데이터 센터 내 서비스들의 앞쪽에 위치하는데 그래서 보통 게이트웨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애니링크는 모든 프로토콜을 기업 내 내부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인터페이스로 전환 후 요청을 전달하는 중개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즉 외부 시스템과 내부 시스템 간 중개자 역할이면서 내부 시스템 서비스 간의 중개자 역할도 담당합니다. 결국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두 시스템 혹은 서비스가 어느 한쪽 프로토콜로 단일화하기 어려운 경우 애니링크를 중간에 위치해 두면 되는 거죠. 기술적으로 정리하자면 서비스 사이 중개, 서비스 라우팅, 메시지 변환, 프로토콜 변환, 서비스 분기 및 실행에 대한 조정을 하는 오케스트레이션 역할로 중개하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끝으로 NEIMS는 이러한 인터페이스 솔루션들과 연결되어 기업 내 관리 정책에 맞게 메시지, 인터페이스 표준화 및 업데이트를 일괄 반영해주는 지원 역할로 위치합니다. 실제 참조 모델을 통해 다시 정리해보면 기업 내 서비스는 주로 웹 어플리케이션 WAS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WAS 주변에는 다양한 인터페이스 솔루션들이 활용되는데요. 우선 DMZ망에서는 외부 접근에 대한 1차 방어를 웹 프록시를 통해 제어하고 검증된 요청만 내부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그리고 모바일이나 브라우저를 통해 접근하는 서비스 제공 시에는 오픈 API 형태의 포털을 제공하여 활용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이후 시스템 간 실제 요청 처리는 애니 API 엔진에서 접근 인증 인가를 확인 후 내부망의 WAS 서비스로 라우팅하게 됩니다. 내부망의 WAS가 또 다른 내부 서비스, 레거시 시스템 혹은 외부 시스템을 호출할 때는 전송 프로토콜 변환과 메시지 전문 변화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간 통합 연계를 애니링크를 통해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터페이스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연계 시스템 간 정의되는 정보의 표준화와 전문 규격을 통합 관리하는 NEIMS를 통해 휴먼 에러 없이 안정적으로 인터페이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티맥소프트의 인터페이스 핵심 솔루션과 아키텍처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솔루션들은 각 기업의 변화무쌍한 다양한 상황을 오랜 기간 해결하면서 쌓아온 노하우가 집약된 결과물입니다. 오픈 API 생태계에서 필수적인 게이트웨이 제품인 NEAPI, 어떤 시스템과도 쉽게 연동할 수 있는 애니링크, 그리고 이러한 인터페이스 운영 관리에 특화된 NEIMS까지 티맥소프트는 국내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을 선도하는 역량을 바탕으로 인터페이스 구축의 어려움을 자신있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적재적소에 딱 맞는 해법을 제시하는 인터페이스 솔루션, 이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던 저도 이해가 쏙쏙 됩니다. 네, 인터페이스 아키텍처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다음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페이스 스위트 제품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까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인터페이스 제품 도입 효과에 대해 티맥스 소프트의 안세진 파트장님께서 AI 툴을 활용한 영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맥스 소프트에서 금융사업수행팀 채널 1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안세진입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인터페이스 도입 시의 효과와 번들 사용 시의 장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기업에서 다양한 인터페이스 환경이 발생한 배경과 이러한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검증된 티맥스 소프트 제품의 장점과 티맥스 소프트에서 제시하는 표준 인터페이스 통합 아키텍처를 보여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제품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애니링크, 애니API, 애니IMS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통합 인터페이스 솔루션 애니링크는 금융권 최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내외 시스템 연계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대외기관, 내부 시스템과의 유연한 연계를 위해 FTP, MCI, EAI에서 필요한 다양한 프로토콜과 전문 타입에 대한 변환 및 매핑 기능을 제공합니다. 실시간 온라인, 배치 파일 전송, 구간별 모니터링, 자원 사용률 등 GUI 기반 통합 모니터링을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시스템 현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환경과 어댑터 및 회선 상태 모니터링을 제공하여 운영자의 관리 편의성을 향상하였습니다. 신규 개발 시에는 GUI 기반 통합 개발 환경으로 인터페이스 개발 생산성 및 편리성을 확보하였으며 템플릿은 물론 세부 기능을 컴포넌트화하여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애니링크 동적 확장 지원, 대량 트랜잭션 처리, 클러스터링, 페이로버 기능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인터페이스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애니API는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환경으로 운영되는 API를 통합하여 API 설계, 개발, 유지, 관리를 지원하는 API 통합 관리 솔루션으로 API 키, OAuth 등의 다양한 방식의 인증, 인가 지원으로 보안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애니API 포탈을 통해 노코드 기반의 UI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용자 요건에 맞는 화면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 생산성을 높였으며 운영 단계에서 추가 요건에 따른 변경 사항이 발생해도 표준 UI 포맷에 맞게 화면 구성을 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티맥스 소프트만의 디자인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신미성과 직관성을 고려한 디자인과 화면을 구성해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 구현으로 반응형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제공하고 관리자와 이용자 성격에 맞는 포탈을 각각 지원하는 활용 중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개인화된 맞춤 정보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NEIMS는 전사 인터페이스를 통합 관리해주는 솔루션으로 다양한 연계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유형과 대외 기관에서 주고받는 여러 인터페이스 통합 관리 및 배포가 가능합니다. 인터페이스를 배포하기 전에 정합성을 검증하고 수정 발생 시 영향도 분석 과정을 거쳐 오류와 분석 시간을 최소화하여 유지 관리 비용 절감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분산된 인터페이스를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포인트를 일원화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제품 도입만으로도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두 개의 자사 제품을 동시에 도입했을 때 더욱 시너지가 있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강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금융권 차세대 프로젝트를 통해 애니링크와 애니API 동시 도입했던 케이스입니다. 향후 내부 업무 시스템의 클라우드 확장을 고려하여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병행 운영 및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연계 이원화를 하였으며 전문 매핑이나 연계 플로우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NEAPI를 통해 연계하여 EAI 부하 감소 및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임계치 설정을 통한 장애 격리 기능으로 연계된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자동 장애 발생 인지 및 해당 시스템 격리로 부하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API 키, OAuth 등 인증, 인가 기능을 통해 전문 요청 및 응답 시 인증된 전문에 대해서만 대내 통신을 제공해 보안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애니링크를 통해 기존의 타사 솔루션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자사 솔루션 통합 연계를 통해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었으며 채널 연계에 대한 복잡성을 감소하고 시스템을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성능 인터페이스 솔루션인 애니링크와 애니API를 통해 EAI, FEP 영역에서 경쟁사 대비 우월한 성능을 기반으로 사업 수주를 했던 KB손 해보험 인터페이스 구성 예시입니다. 두 가지 제품 동시 도입으로 성공적으로 차세대 사업을 수행했던 사례이며 최근에도 많은 고객사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애니링크와 애니IMS를 함께 도입했을 때 강점입니다. 화면의 구성도를 보면 애니링크의 다양한 프로토콜을 통해 FEP, MCI, EAI 서비스 확장이 가능한 대내외 환경을 구현하고 애니IMS를 통해 대내외 인터페이스 연계 시스템에 분산된 인터페이스와 전문의 관리 포인트를 일원화하여 인터페이스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필수 솔루션입니다. 애니IMS는 메타 시스템과 연동하여 표준 전문의 경우 메타에 등록된 용어만 사용하도록 전문 등록 시 메타 검증 후 승인 적용하며 메타 검증 이외에도 데이터 유효성 검증과 같이 등록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검증과 영향도 관리를 합니다. 또한 웹 기반의 화면을 통해 인터페이스 등록, 배포 승인 관리, 배포 대상 관리 기능 등을 제공하며 단일화된 전문 관리 환경을 통해 개발 생산성 향상 및 유지 보수 일원화하여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애니링크, 애니IMS 간의 연계 최적화 및 자사 솔루션 간 연계 편의성, 개발 생산성 향상에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통합 유지 보수 및 통합 운영 관리를 제공합니다. 위의 사례도 실제로 신한캐피탈 채널 통합 시스템 사업을 수주하여 현재 구축 중이며 FEP, MCI에 애니링크를 도입하고 애니IMS를 통해 인터페이스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실제 사례입니다. 연계가 필수인 요즘 IT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특히 대내외 연계가 많은 금융이나 결제 관련 기업들에게도 매우 유용할 것 같은데요. 이제 티맥스 소프트 인터페이스 제품들을 성공적으로 도입해 사용 중인 신한은행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의 김정규 수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발표 소개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한은행 대외계 담당자 김정규 수석입니다. 신한은행에서 애니링크 제품을 이용하여 넥스트 대외계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는데요. 그 속에서 직접 느꼈던 애니링크 제품의 특장점을 사례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신한은행은 차세대 프로젝트에 애니링크와 애니API를 도입해 사용 중인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현재 장표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차세대 프로젝트의 개요, 그리고 은행 시스템의 구성, 그중 대외계 애니링크,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당시 운영되었던 이슈 협의체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신한은행의 차세대 프로젝트의 개요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2006년에 통합 시스템 구축 후 첫 차세대 프로젝트였습니다. 코어 시스템뿐만 아니라 대외계, 채널 역시 차세대 대상 시스템이었으며 코어 뱅킹은 프로프레임 5.0을 도입했고 대외계, 채널 시스템은 애니링크 7 제품을 도입했습니다. 이행 과정 중 운영 안정성을 위해 빅뱅 방식이 아닌 점진적 이행 방식을 채택하였고 영향도와 일정을 고려하여 단계별 목표를 수립한 뒤 그 목표에 맞게 프로그램과 인터페이스를 신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티맥스 소프트의 애니링크 제품이 대외계와 채널계 두 시스템에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채널계는 신한은행의 모바일 앱인 신한솔, 자동화기기와 같이 거래가 시작되는 앞단과 그 뒤에 계정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며 대외계는 신한은행의 계정계와 단일 시스템들이 외부 기관들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진 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고 애니링크 7 제품이 이러한 신한은행 비즈에 맞아떨어졌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대외계 시스템의 경우 다중화된 서버에 애니링크 7 제품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특정 노드에 문제가 발생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순간에는 정상 동작 중인 다른 노드에서 그
그 역할을 이어받아 계속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무중단 운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량의 거래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에 불특정한 시점에 다량의 거래가 집중되어도 안정적으로 이를 처리해야 하는 금융 시스템 특성에 적합한 제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외계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대외계 시스템 기준으로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애니링크 7 제품이 도입되면서 대외계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 대외계 시스템에는 업무별로 여러 제품들이 혼재되어 있었고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동일한 소켓 통신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그 기능을 덧붙여 개발하는 형태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수정 시 영향도 분석에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고 그 영향 또한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차세대 프로젝트를 통해 애니링크 7 제품을 도입하면서 과거 혼재되어 있던 제품들이 수행하던 기능들을 한 번에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들을 단일 솔루션에서 간단한 설정 변경을 통해 회선별로 영향도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신한은행은 실시간 업무만 1,800여 개의 회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외계 시스템 운영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관마다 요구하는 연결 방식도 전문의 형태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점점 복잡해지는 은행 내외의 비즈니스들로 인해 전문의 형태를 변화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애니링크 7에서 접속 규약과 인터페이스 그리고 전문의 변환 방식에 대해 현재 상용화되어 쓰이고 있는 모든 범주를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다양한 요건들과 환경 속에서도 최소한의 영향도로 개발, 관리를 할 수 있어 투입되는 공수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실시간 인터페이스 외에도 파일을 송수신하는 일괄 전송 업무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 일괄 전송의 업무의 경우 신규 파일을 추가하겠다라는 요건이 발생하면 매번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수정하여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애니링크 7에서는 파일 송수신 형태에 따라 처리 프로세스를 틀을 미리 갖추어 놓고 신규 요건 발생 시 파일 정보만 등록하면 별도의 개발 절차 없이 신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괄 전송 업무 역시 마찬가지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 인터페이스와 일괄 전송 업무 모두 통틀어서 도드라지게 달라진 점은 애니링크 7에서 제공하는 웹 어드민 화면을 통해 한눈에 보이는 모니터링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대외계 시스템에는 별도 UI 화면이 없었기 때문에 터미널에 접속해야지만 로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운영 환경의 경우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가 워낙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하는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로 인해 오류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있어서 많은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애니링크 7에서 제공하는 웹 어드민이 도입되고 나서 이러한 번거로움 역시 개선이 되었고요. 은행 시스템 전체에 걸쳐 사용되는 글로벌 아이디라는 전문 추적 번호로 개발자가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거래가 대외계 시스템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특정 거래가 아닌 기간별, 업무별, 시간대별과 같이 다양한 조건으로 거래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모니터링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더 강력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파일 송수신 시에도 동일하게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송수신하고자 하는 파일의 처리 진행률까지 레코드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선 장표에서 말씀드린 변화 덕분에 대외계 시스템이라는 물리적 박스에 혼재되어 있던 여러 기능들을 애니링크 제품 하나에서 통합 수행함에 따라 단일 아키텍처의 통일된 형태라는 관리된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축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투입 공수의 축소, 거래 모니터링의 기능 강화 이외에도 현재 보시는 장표에 기술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다른 특장점 또한 챙길 수 있었습니다. 실제 전후 대외계 시스템을 모두 사용해보고 구축을 했던 당사자로서 가장 와닿았던 것들 위주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인터페이스 체계 표준 구축입니다. 과거 대외계 시스템에서는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매핑룰 아이디로만 인터페이스를 구분했지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기관의 어떤 업무고 어떤 전문인지 구분할 수 없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전문을 여러 업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업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의 성향도 제각각 다르다 보니 설계서에 명시된 전문은 하나인데 관련된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가 등록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잘못 등록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인터페이스가
운영에 이관되어 잔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영향도를 분석을 해야 할 때, 이럴 때 큰 어려움을 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애니링크 제품을 도입하면서 회선에 해당하는 엔드포인트의 이름, 회선에서 사용하는 전문 인터페이스까지 대외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모든 구분자는 전문마다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기관, 업무, 종별, 거래 코드로 구분하여 이러한 구분자들의 유효값은 모두 설계서에 명시된 구분값을 이용하여 명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관, 업무, 코드라는 동일한 규칙으로 소통하고 동시에 회선 이름, 로그, 관련 프로그램 등 모든 정보가 기관 업무 코드로 통일된 규칙을 달고 다니기 때문에 개발 및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전문관리 시스템과 즉 EIMS 그리고 형상관리 시스템까지 연계하여 개발자가 테스트까지 완료한 인터페이스를 원하는 시간에 배포를 하여 운영 환경에 적용하고 이후 EIMS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통해 현재 운영 환경에 어떤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지, 그 변경 이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어떤 영향도를 가지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생산성과 개발 품질 향상을 시켰고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전용 시뮬레이터가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테스트 환경에서 대회 기간이 대응이 안 되는 경우 또는 먼저 개발을 완료하여 엔드-투-엔드 테스트를 하기 전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상대 기간의 제약사항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이때 시뮬레이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테스트 환경이다 보니 양사의 업무 원장에 존재하는 테스트 데이터를 맞춰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이 존재하지 않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량의 거래 테스트가 필요한데 이를 처리할 수 없는 작은 시스템을 가진 기관, 심지어 외국계 회사의 경우 테스트를 하려면 비용을 지불하라는 경우까지도 존재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들의 전문들 그리고 대량의 거래 테스트까지 시뮬레이터를 통해 대응 응답을 지원하며 인적 자원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애니링크 7에서 지원하는 우중단 서비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DBMS가 다중화되어 있는 경우 DBMS에 대한 페일오버 역시 지원하고 있으며 회선에 해당하는 엔드포인트들에 대해 클러스터링 정책을 적용하여 다중화된 물리적 서버의 특정 노드가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해당 회선을 다음 우선순위를 가진 가용 노드로 즉시 옮겨 서비스를 중단 없이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장점으로 인해 정기 PM 작업이나 기능 패치, 이와 같은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도 역시 서비스 중단 없이 작업을 수행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당시 1200개 이상의 회선을 점진적으로 신대회계 시스템으로 이행을 했고요. 현재는 새로운 회선들이 더 생겨 약 1800여 개의 회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프로젝트가 그렇듯 이슈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 나타나곤 하는데요. 차세대 프로젝트 당시 은행, PMO, 그리고 수행사로 역할을 나누어 발생한 이슈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주 단위로 예상되는 이슈, 새로이 발견된 이슈, 그리고 처리 중인 이슈를 나누어 관리하며 긴급한 사항인 경우 화상회의나 전용 소통 채널을 통해 관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진행 과정 속에서 티맥스 소프트의 IMS도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논의된 이슈들을 항상 현상과 원인, 해결 반응으로 나누어 이력을 추적 관리하며 프로젝트의 지원을 든든히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 발생한 동일 제품에 대한 이슈까지 참조할 수 있어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제에 대해 해답을 빠르게 찾고 시의적절하게 대응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조직도가 현재 장표에 보이시는 것 같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조직 체계 속에서 프레임워크, 애니링크를 공급한 티맥스 소프트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구축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현장 지원을 받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에서도 적극 지원을 받아가며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서 오픈 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성능 및 가용성 테스트에도 목표치를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달성해냈으며 뿐만 아니라 이미 완성된 솔루션이지만 고객사인 저희 신한은행의 구조와 니즈에 맞게 솔루션을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했는데요. 이를 통해
신한은행 시스템에 꼭 맞는 모니터링 툴, 시뮬레이터, 그리고 다양한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더욱더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용자 입장에서 실제 경험을 통해 피부로 느꼈던 애니링크의 장점을 사례로 말씀드려봤는데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규 수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번 웨비나에서 티맥스 소프트 인터페이스 제품군인 애니링크, 애니API, 애니EIM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IT 혁신을 위해 필수적인 제품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제품 출시 기념 추가 할인 프로모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인터페이스 제품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저렴하게 구매하는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추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설문조사를 통해 요청해 주시면 티맥스 소프트에서 바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웨비나 종료 후 팝업 창을 통해 설문 작성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터페이스 시장을 리딩하는 대표 기업 티맥스 소프트의 웨비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